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5월 1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죠. 73분 동안 일문일답을 가졌는데 그 앞에는 이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죠. 혹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메모지, 종이가 한 장도 없었고 또 필기구도 없었습니다. 73분 동안 그냥 한 20명의 질문을 받았는데 즉석에서 다 대답을 했죠. 과거의 대통령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은 메모지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요지를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진행을 했는데 막힘이 없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상당히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제 분야 같은데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 즉각 그 대답을 했죠. 제가 그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를 출입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저도 그때 질문을 했었는데 연두 기자회견 이런 때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때는 경제 분야나 이런 것 좀 전문성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장관들이 대신 대답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런 그 식의 대답도 하지 그런 식의 답변도 이번에는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메모지 한 장 없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항상 A4 용지를 끼고 살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은 차담회를 하러 용산에 가서 주머니 속에서 A4 용지 10장을 주섬주섬 꺼내서 15분 동안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메모지 한 장 없는 기자회견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돋보이기도 했다.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종이 한 장 없이 73분 회견. 김건희 사과, 참모들도 놀랐다. 자, 두 가지 점에 이 중앙일보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는 종이 한 장 없는 73분 회견,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디올백에 대해서 사과한 것, 미리 이렇게 검토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장에 종이 한 장 들고 오지 않았다.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를 망라해서 쏟아진 20개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다. 73분간 이어진 회견은 순탄하게 또 거의 막힘없이 진행이 됐고 윤 대통령이 잠시나마 좀 뜸을 들인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정도다. 막힘없이 막 이야기하다가 한동훈 관련 질문에서는 한 5초 동안 멈칫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위원장 질문을 2번 받았는데 특히 첫 번째 질문에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께는 용산 시대를 열면서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말해 기대가 컸다.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대를 갖고 질문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직접 다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기대가 컸다. 자, 그래서 그런 기대로 질문을 드리는데 총선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이 맞는지 또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5초 동안 뜸을 들였다. 그리고 글쎄 라면서 답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소원해졌느냐, 서로 거리가 멀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도 지켜보면서 가급적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만날 것인지를 물었는데
그때서야 윤석열 대통령은 20년 넘는 교분을 언급하면서 언제든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참모들도 예상 못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건희 여사 관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함께 준비한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송구스럽다 정도의 그 표현을 할 줄 알았는데 사과드린다 이렇게 해서 좀 놀랐다는 겁니다. 지난 1월에 KBS 대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질하게 대하기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좀 아쉬웠다. 이렇게 한 것과 달리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 뭐 속해 있다는 김경률 같은 사람도 왜 사과하지 않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그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을 질문 한 20명이 했는데 무작위로 이제 기자들이 손을 들면은 사회를 맡은 김수경 대변인이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한겨레 기자는 질문 기회를 얻었고 MBC는 선택받지 못했다. MBC 때문에 지금 도어 스태핑도 중단이 됐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 뒤에 참모들과 30여 분간 짧은 점심을 먹으면서 기자회견의 반응을 참모들에게 물었다. 이번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은 변화의 출발점으로 봐달라.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소통하고 변화하고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 이 검찰 수사 지금 이원석 총장의 지시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검은 정치공세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정치공세다. 이렇게 일축을 했죠. 일단 그 사과는 했지만 국민 감정에 맞춰서 사과는 했지만 그것이 특검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과 관련해서 수사 지시를 강하게 했죠.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수사 단계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국민일보 사이명 기사입니다. 김 여사 가방 첫 고발인 조사. 최재형 비밀 경찰처럼 취재했다.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최재형은 이 몰카 그 손에 그 시계에 몰래카메라 장착해서 갔던 사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죠. 최 목사 고발 시민단체 인사를 불렀다. 어제. 그리고 13일엔 가방 건넨 최 목사 소환 조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소환 시점, 조사 방식도 지금 관심이죠. 아무래도 뭐 소환을 할지 아니면은 그 방문 조사를 할지 뭐 서면 조사를 할지 이거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또 뭐 그 특혜 뭐 시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의 소환 조사하는 그런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걸로 보입니다.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의 첫 사건 관계인 조사인데 이거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맡고 있고 거기에 특수통 검사 3명이 새로 투입이 됐죠. 거기서 최재형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순환 사무총장은 성직자가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했는데도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는 최 목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홍 대표는 최 목사가 치밀한 공작 속에 범죄를 계획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최재형 쪽은 변호인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몰래카메라 시계에 장착하고 간 데 대해서 범죄 고의를 갖고 한 행위가 아니라 공익 차원에서 언더커버 비밀경찰처럼 취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밀경찰처럼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함정을 파서 선물이라며 던져놓고 파우치를 던져놓고 간 그 과정을 몰래 녹화하고 그리고 이 음성도 녹음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비밀경찰처럼 취재한 것이다. 취재한 것이다. 함정을 판 것이죠. 이거 함정 취재도 아닙니다. 이거는 함정 취재도 아니고 그냥 공작이죠. 취재라는 말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공익 목적으로 정말 기자들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취재죠. 어떤 뭐 함정을 파가지고 가끔 가다가 함정 취재도 하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 욕심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것을 숨기고 또 다른 목적으로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 공작이죠. 공작이죠. 그건 취재가 아닙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척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또 가방 전달 과정에서 최 목사가 주거 침입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고발 사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죠. 그 대신에 이 뇌물 제공, 주거 침입 이걸로 서울의 소리 그리고 최재형 씨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20일 백원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인데 지금 시간을 늦춰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이 상황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그런 것을 느꼈겠죠. 자 일단 검찰이 이원석 총장의 지시로 이것을 시작한 검찰이 이거 어떻게 매듭을 짓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지금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토업 기사는 어제 기자회견입니다. 조중동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문제 첫 사과, 특검은 거부. 중앙일보 송구 부족 몸낮췄지만 특검엔 반대. 동아일보 윤, 김여사, 최상병 특검 모두 거부.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다 특검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 좌파 성향 매체인 한겨레 신문도 최상병 특검 거부했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했다. 또 좌파 매체인 경향신문도 특검 거부했다. 국정기조 그대로 간다고 했다. 변화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는데 조선일보는 구별을 했습니다. 부의 문제에 처음으로 사과를 했고 우의 문제 김건희 특검은 거부했다. 그런데 해병대원 특검은 조건부 수용 뜻을 밝혔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해병대원 특검도 거부한 것처럼 했는데 조선일보는 해병대원은 조건부 수용 뜻을 밝혔다. 왜 그러냐면은 해병대원 수사 결과가 정말 납득이 안 되면은 일단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공수처와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거. 그게 다 나중에 검찰까지 가서 수사를 해서 납득이 안 되면 특검을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죠. 그러니까 법률가 출신 대통령다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그것이 납득이 안 되면은 해병대원 그 수사 최상병 수사입니다. 납득이 안 되면은 제가 먼저 특검을 조장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조선일보는 조건부 거부, 조건부 수용 이렇게 이제 뜻을 밝히는 것이죠. 납득 안 되면은 이 특검은 뭐 해야 된다. 나중에 이 수사 결과가 납득 안 되면은 자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이 조건부 수용으로 했는데 다른 언론들은 뭐 그냥 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거부했다.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제 회견에 대해서 민주당은 묻지마 비판하는 습성이 또 나왔는데 탄핵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게 걸핏하면 탄핵.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여론에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죠. 야당 170석 때도 탄핵했다. 해병 특검 거부 시
생길 일 대통령 책임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서 자, 박찬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간이 배박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말이 좀 제가 거칠지만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평가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시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최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토달지 마라. 자꾸 토달면은 탄핵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습니다. 다른 거 뭐 전해드릴 가치도 없는 것 같고 CBS 라디오에 또 출연을 해서 박찬대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야권 사당을 합쳐서 170석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 뭐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박찬대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국정기조가 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끌어오를 것이다. 국민 핑계를 대면서 정치 탄핵, 욕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박찬대 자기를 원내대표, 사실 원내 총무입니다. 저는 원내대표라는 명칭이 좀 아까운데 과거처럼 당 총재가 임명하는 원내 총무죠. 뭐 경선도 없이 이재명 낙점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박찬대가 지금 자기네 보스, 정치적 보스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정치 탄핵, 욕심을 드러내는 그런 발언입니다. 연합뉴스도 이런 박찬대 원내대표의 언급은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전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고가 아니고 협박이죠. 자, 이 상황에서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두 가지 기사가 동시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위에는 결기를 보이자 민주 초선들 국회 개원도 전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아래는 이재명 물혹 수술차 휴가 15일까지 또 입원 정치를 한다. 난립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을 촉구한다 하면서 오늘부터 천막 치고 또 농성 들어간답니다. 아직 그 국회 개원도 안 한 이 당선자들이 10명씩 주 1회 플러스 알파 농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자를 돌리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22대 강성국회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이 공지를 돌린 사람은 윤종군이라고 경기 안성 당선자인데 이재명 경기지사실을 정무수석 지냈고 강성 친명 조직 더민주혁신회의 대변인 찐명 자 이제 그 찐명 뭐 초선들까지 동원해서 막 그 탄핵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고 이재명은 그 와중에 물혹을 수술해야 된다 하면서 휴가 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휴가 그 첫날부터 어제부터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정치 관련 자기 공판 내용 유튜브 자기 응원하는 유튜브 게시물 공유를 하고 또 입원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 흉기 피섭 세 번째 이제 입원을 했는데 과거에도 입원 중에 뭐 SNS 가지고 막 이런저런 활동을 했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저들을 꼼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부교를 호소했습니다. 평상에서. 근데 그게 가결이 돼버렸죠. 물론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했지만 또 입원을 하고 있을 때 성남 중원에 출마한 현근택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 같은 당 정성호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의견을 묻는 장면 다 입원하면서도 이것저것 다 뒤에서는 다
할 거 다 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 정치, 중앙일보는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 어제 원내대표 경선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특검 이탈표 단속, 원구성 협상, 시작부터 가스받길, 여 단일 대오, 추경호의 70표 몰표, 또 TK의 영남 자민련 비판이 나온다. 근데 TK가 25명, 전원 다 당선이 됐고, 지역구 지역구 당선자 90명 중에 59명, 그러니까 3분의 2가 영남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영남 자민련, 그러면은, 이게 또 영남 배제론, 이렇게 연결돼서 뒤로 물러서 있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 주류 세력을 다 빼고, 뭐 가지고 지금 당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수도권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주장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좀 봐야 되겠네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원내대표가 지금 3번 연속 대구에서 다 당선됐습니다. 대구에서. 그러니까 주호영, 그다음에 윤재옥, 그다음에 추경호, 뭐 이렇게 쭉 당선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대구가 보수의 텃밭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좀 다양성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5월 1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